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혼자 방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이제 우디와 제이콥을 떠나보내고 혼자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앞으로 해주실 훌륭한 분을 섭외해서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섭외가 돼가지고 네, 오늘 앞으로 저와 함께 해주실 엠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엠마입니다. 네, 엠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재무, 스타트업 투자 이런 쪽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역시 직장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같이 앨리스와 함께 팟캐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엠마가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네, 제가 약간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됐고 저희는 그동안 했던 이제 재밌는 스타트업 얘기들, 비즈니스 이야기들 앞으로 같이 계속 해볼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해외 영국이란 나라의 스타트업 올리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사실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들 엄청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도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 되게 이제 바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의 유통기한을 그동안은 표시를 했었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실제 공급자 측면에서 팔 수 있는 어떤 기간을 표시했던 거에서 소비자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표시해 주는 거라 이게 사실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긴 기간을 표시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길게 소비될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소비되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영국이 좀 찾아보니까 은근히 이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걸 되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온 올리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오는 2015년에 설립된 영국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직원 수는 한 140명 정도 되고 그 스탠퍼드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테사 클라크와 사샤라는 여자 두 분이 창업을 한 무료 음식 공유 앱이고요. 처음에는 이 둘이 약간 음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은 음식을 무료로 공유를 해주고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중고 거래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사놓고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그 앱에다가 올릴 수 있고 그러면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픽업을 해갈 수 있는 앱이고요. 이 사람들한테서 매출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ESG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도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고 한 2천억 원 밸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65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한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투자까지 2번이나 받은 거네요. 이분들은 영국 사람인 거죠? 테사와 사샤? 테사는 영국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사샤는 미국 사람인데 둘이 어디 학교에서 어렸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음식 문제? 이 테사가 특히 유럽에서 다른 그 스위스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생겼는데 이제 그때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주변에 무료로 주자 했을 때 약간 이런 불편함 그리고 주변에 공유를 했을 때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창업을 했다고 하고요. 사샤라는 친구는 미국에서 약간 이름이 특이한데 성이 특이한데 실레스티얼 원인데 뭔가 히피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대가족 미국의 어디 지방에 히피들이 약간 그 캠핑카 이렇게 두고 약간 사는 그런 느낌의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원래도 이런 작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음식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친구가 제안을 해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였던 두 분께서 평소에 이제 갖고 있던 어떤 관심사를 기반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요 스위스에서 이제 물건을 나눠주고 싶은데 뭔가 이제 홍보할 방법이 어쨌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너무 멀리서 오기에도 좀 힘들고 그걸 홍보할 방법 누구한테 알려서 가져가라고 하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테사가 이제 스위스에서 그런 어려움을 발견을 하고 이제 이걸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사샤와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이제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워킹을 하는지 가설을 검증해보자 라고 하고 바로 실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제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많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어디나 많이 버리는데 영국이 많이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해일 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최근에 이제 고든 램지 인터뷰를 주승연이 한 게 있는데. 봤어요. 거기서 말씀을 하신 게 영국 음식은 맛없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들어온 이제 영국 음식들, 뭐 인도 음식이나 아시아 음식이나 이런 건 정말 맛이 있다. 그죠. 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쓰레기량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게 저는 또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겠죠. 개인들이 이제 나누기가 좀 아무래도 남는 게 많아야 이제 나눌 것도 많은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고, 이제 영국이란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그 관련 기관들, 뭐 슈퍼마켓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푸드 체인이라든지 음식 관련 이제 산업을 하는 곳들이랑 많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쓰레기량을 좀 줄여보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좀 그걸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무료 나눔을 이제 조금 더 큰 규모로 이런 올리브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앱 내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나누는 뭐 무료 나눔을 하는 것 같은 형태가 있지만 또 정부에서는 아예 그거를 좀 큰 벌크로 이제 좀 기부를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푸드뱅크 이런 것들이 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많이 기부도 받아서 캔으로 통조림 같은 음식이나 그런 것들은 받아서 이제 나눠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반응이 좀 좋았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계속했겠죠? 네. 아마 그래서 초창기에 테스트한 방법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사람들이 당연히 음식 버리는 것이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이 공유를 하는 음식을 먹고 싶을까에 대해서는 또 가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쵸.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설 검증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둘이 설문조사를 하는 몇 분이 있었다고 해요. 한 12명 정도? 네네. 이런 걸 하고 싶나요?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돌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워치앱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주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은 음식을 서로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채팅방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반응이 좋아서 특히 이제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뭐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죠. 편하고 공유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고 이제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뭔가 개발하는 약간 SI일 수도 있고 에이전시일 수도 있는데 심플웹이라는 뭔가 개발사의 지원을 받아서 MVP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베타 버전으로. 창업자들은 개발자는 아니었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제 베타 버전 가장 심플한 버전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버전으로 MVP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5개월 만에 앱스토어에서 앱을 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만에 구글에서도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유럽은 앱스토어에 아이폰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앱스토어로 앱스토어가 먼저네요. 저희랑 그렇죠. 좀 다르네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했다면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은 앱스토어에서 출시를 할 텐데 이 순서대로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역도 런던 북부 쪽에 이제 몇 개 지역에서만 먼저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가설 검증을 하고 바로 이제 런칭을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가설 검증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진짜 간단하게 왓츠앱으로 그렇죠. 왓츠앱 채팅방으로 했다는 게 되게 그렇죠.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서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당연히 좁은 지역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베타 버전 하고 나서 이제 주로 이제 식료품, 음식 공유를 처음에는 포커스를 했었고 이제 이게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 안에 뭔가 버리기 아까운 가구나 장식품, 인테리어 소품, 옷가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직접 만든 쿠키 같은 음식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이웃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했다고 하고 뭐 참고로 아마 영국은 이렇게 홈메이드 음식들 공유하는 게 아마 합법일 거예요. 근데 또 한국은 또 불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신기하다. 그럼 판매하는 것도 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법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직접 만든 음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좀 뭐 유럽, 미국 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는데.
좀 아주 옛날이죠. 네.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약간 그 그릇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 문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삭막하게. 네, 삭막하게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그 전에는 뭔가 C2C 느낌이었다면은 그쵸? 좀 B2B, B2C 느낌으로 이제 지역 식당들이나 식료품 사업자들이랑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오피셜리 어떤 지역에서 이제 쉐어를 하고 뭐 이런 룰들, 그런 계약들이 생겨났나 봐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남는 이런 음식들이나 많죠. 뭐 통조림이나 네. 뭐 이런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올리오 앱에 올려서 이제 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국의 이제 가장 큰 유통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코와도 협업을 하게 되면서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고 아마 예측컨대 코로나 기간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락다운 기간에 서로 컨택을 못 하다 보니까 그쵸. 이런 자기 주변에 있는 무료 나눔 이런 것들도 아마 거래가 더 많아졌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쵸.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였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 또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팬데믹 대비 이제 한 5배 정도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유저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좀 다양한 지역들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카테고리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렌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뉴 중에. 그러니까 주요 메뉴가 뭐 나눔,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렌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뭐 잠깐 빌려준다거나 그런 뭐 그것도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저도 항상 그 렌트를 좀 가까운 데서 뭔가 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잠깐만 써야 되고 근데 내가 사고 싶진 않은 뭐 이런 것들. 뭔가 이거 사용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유튜브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영국도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런던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너 런던, 아우터 런던 해가지고 막 수당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 또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 안에 살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월급을 좀 더 챙겨주고 좀 멀리 살면은 그래도 물가가 조금 싸지니까 그런 수당은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국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올리오에서 이렇게 무료로 음식들을 많이 식료품을 구했다 이런 거를 찾아보면 유튜브에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무료로 내가 이거를 얻었다. 이거 유학생들이 쓰기에 뭐 너무 좋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사용자들도 당연히 쓰기에 좋고 환경 측면에서도 이게 사실 이렇게 안 됐으면 다 버려질 음식이었을 거잖아요. 환경 측면에서 되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항상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사실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Q&A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뭐 언제 너네가 수익화가 되냐, 막 이런 뭐 질문 답변들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런 질문 많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 뭐 되게 솔직하게 막 우리는 아직 뭐 마이너스고 아직 돈을 플러스로 벌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뭐 월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나중에 뭐 돈을 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런 내용이 좀 써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광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되게 약간 철학적인 그런 그 마인드에 창업자들의 마인드에 좀 바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영상 같은 거를 하나 링크를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이런 사유로 광고 사업을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되게 디지털화된 이 사회에서 어떤 개인의 시간이나 정보 같은 게 완전히 상업화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네들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미 광고 시장은 너무 큰 회사들,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게임이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로컬 비즈니스랑 관련된 뭐 그런 광고라든지 그런 거를 테스트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실험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써있기는 했었고 그러면 지금 뭘로 돈을 버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아까 엠마가 말씀해주셨던 기업들 뭐 테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푸드 웨이스트 히어로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C2C로 개인들끼리 서로 이제 음식을 무료 나눔하는 건 당연히 과금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과금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식을 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내는 거죠. 올리오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남은 거는 버려야 되고 그걸 버릴 때 또 엄청난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들에. 그렇죠. 네, 쓰레기 처리해주는 업체들. 이제 그 돈을 그 쓰레기 처리해주는 업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올리오한테 주면은 올리오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픽업을 빨리 해가지고 그 버리기 직전에 뭐 음식들 픽업을 해가지고 네, 관리를 잘 해서 이제 나눔을 한다. 뭐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테스코랑 하고 있는 것일 것 같고 테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든지 빵집 이런 데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료 앱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철학이 대단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이게 약간 의아했던 거는 이 말씀드렸던 푸드 웨이스트 히어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유럽은 좀 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을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140명밖에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원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로지스틱스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의 약간의 기여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기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거를 그 자기 주변의 이웃들한테 나누어주는 네, 나눔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정말 ESG스러운 회사네요. 네, 그쵸. 특이한 BM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또 다른 그 레베뉴 스트림은 앱 내에서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좀 있다고 해요. 뭐 많은 중고거래 앱들이 그렇죠, 사실. 뭐 캐로셀이나 뭐 이런 것들 봐도 네, 유료 기능 일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독료 그런 기능들로 또 돈을 조금 벌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또 계획을 보면은 올리오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ESG 지표를 개선해 나가야 될 기업들, 그쵸. 이제 B2B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걸 아마 주 수익원을 삼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런 앞서 앨리스가 말한 푸드 웨이스트 히어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업을 하는 회사들한테 요금을 받으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한 전체 비용 중에 30% 정도 충당을 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뭐 사업 모델일지는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갈지에 따라서 이게 확장이 될지 어떻게 더 많은 사용자들이 붙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실 아까 유저 6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아직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2030년까지 10억 명이 사용하는 앱이 되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명이면 이 지구 인구의 되게 도전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구 인구의 거의 6분의 1 정도 되지 않나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앨리스가 잠깐 말한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뭐 BM이나 이런 부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광고를 주로 주 매출원으로 안 두고 ESG 목표를 맞춰야 되는 대기업 대상으로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저들한테 과금을 하게 되면은 그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철학과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철학과 좀 맞는 방식의 이제 BM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어찌 보면은 대기업들 이런 큰 회사, 뭐 테스코 아까 말한 테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통회사들이 사실 탄소 발자국을 남기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영업이익 중에 일부를 떼서 사회한테 환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 제가 블록체인에 심취해 있어서 블록체인 관련 얘기도 앞으로 더 하게 될 텐데 이게 블록체인 쪽에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철학이 탈중앙화이고 사람들을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한테 그들의 수익을 나눠 갖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블록체인 안에서도 뭔가 중앙화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곳이죠. 그런 모델로 돈을 버는 데에 대한 약간 철학적으로 그게 맞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번 거를 오히려 블록체인 뭔가 철학적인 더 좋은 목적으로 쓰는 그 유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 환경적인 것도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센트럴라이즈된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번 거를 환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환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를 모은 방법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까지 약간 온라인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광고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생뚱맞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다른 그 매출처를 찾아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어쨌든 ESG는 되게 화두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ESG가 사실 기업과 정부의 니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죠.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니즈가 큰데 이제 개인이 이걸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뭐 투자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형태로 BM을 더 만들고 이렇게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주는 사회가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 또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ESG에 관심 많고 또 약간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저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날씨에서 가장 많이 그게 오는 것 같거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하다. 오늘도 왜 이러지? 오늘도 춥지가 않거든요. 네, 겨울인데 너무 안 춥고 지금 1월 중순 제일 추울 때인데도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현재는 또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인 상황이고 이럴수록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ESG나 좋은 의미를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력, 환경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있는 직원들도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마당이니까 사실 이럴 때는 또 ESG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그렇죠. 사실 있긴 하죠. 저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 비슷한 게 없나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아까 엠마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식품 무슨 법이죠? 이게 식품위생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식품위생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인이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 혹은 유료로 이제 나누거나 판매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뭐 당연히 불법인 거고. 근데 작년 9월쯤에 카카오에서 보통 이런 IT 회사에서 스타트업이나 IT 회사에서 신사업한다고 하면 기자들은 채용 공고를 보고 또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카오에서 음식 나눔 플랫폼, 근거리 기반, GPS 기반 음식 나눔 플랫폼 준비할 것처럼 보이는 채용 공고가 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9월 막 이렇게 기사가 났던 거라 아직은 출시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카카오의 답변은 기사에 따르면은 법이 뭐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에서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아니고 ESG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오늘 집밥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BM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 NFT랑 연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식이나 레시피를 이제 나누거나 팔거나 이런 건데 뭐 혹은 밀키트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 레시피라는 어떤 무형자산에 대해서 NFT로 인증을 해가지고 뭐 HMR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레시피라는 거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이하네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 네,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있고 뭐 한국에서도 만약에 사실 이게 법 같은 게 하나 바뀌게 되면 또 그거랑 관련된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새로 생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법이 뭔가 좀 더 완화가 된다면은 뭔가 새롭게 진출해줄 볼만한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오라는 영국의 스타트업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외 스타트업들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싶어요. 뭐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데도 스타트업에 되게 성실하고들 하고 뭐 아시아에도 재밌는 스타트업들 많고 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랑은 어떤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게 또 달라서 혹은 뭐 시장 환경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스타트업 세계 일주 느낌으로. 네. 요즘 약간 MBC에서 핫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인가? 네. 그걸 약간 따라하는 느낌으로 스타트업 세계 일주라는 약간 소제목으로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요거 종종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나라의 어떤 스타트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리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녹음을 해보신 소감을 한번, 생각보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처음엔 떨렸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계속 앞으로도 재미있는 주제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엠마가 오니까 든든하네요. 혼자 할 때 약간 좀 외로웠거든요. 팟캐스트는 이제 좋네요. 약간 티키타카를 하는 재미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엠마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페이지 B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